대표님 지시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이강혁의 자백, 단 한 줄. 그 한 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웃었습니다. 경찰이 손목을 잡고 끌어내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 그 집에는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남았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장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전부 꺼내놓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화영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 실장은 자기 사람이라고 믿었고, 강백호는 쓰러져 있었고, 오장민은 어차피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끝까지 자기 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최화영의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크게 세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폭발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화영의 집 거실. 조용히 시작된 저녁 자리였지만 공기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복도. 후드를 눌러 쓴 채 숨을 죽이고 나타난 한 여자. 오장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대창의 집. 겉으로는 가족회의였지만 실상은 퇴로가 완전히 막힌 자리였습니다. 이 세 공간이 하나의 밤 안에서 동시에 터집니다. 시청자는 어느 공간에서 먼저 봐야 할지도 모른 채 긴장감이 계속 올라갑니다. 먼저 병원 복도로 가봅시다. 후드를 눌러 쓴 채 나타난 여자. 숨을 죽인 채 말했습니다. 저 숨겨주세요. 그 한마디. 그 안에는 공포와 배신, 그리고 끝까지 숨기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미입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봐왔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강백호가 쓰러지는 순간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장미는 모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겁니다. 오장미가 오장미를 찾아온 그 장면.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설계해온 복선이 드디어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마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최화영의 곁에 잠입한 오장미. 그녀가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무기로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며 최화영을 파멸로 몰아넣는 그 설계.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이동합니다. 조용히 시작된 저녁 자리. 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들 노릇 오늘로 끝입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말보다 빠르게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걸.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화영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쌍칼이 남긴 가방, 그 안에 들어있던 기록들, 짧은 메모들이었지만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복길 사고, 강백호 감시, 오장미 정리, 모든 사건이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 강준호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숨기지 않기로, 그리고 끝내기로. 그가 처음으로 진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최화영이 제 친모입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나왔다고 다 엄마 아니야. 한영자의 그 한마디는 칼보다 더 강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말,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담긴 말, 그리고 최화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진심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대창의 집. 겉으로는 가족회의였지만 실상은 퇴로가 완전히 막힌 자리였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말로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한 목소리. 대표님 지시였습니다. 이강혁의 자백. 그 한 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워.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 그 집에는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남았습니다. 최화영이 잡혔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서린. 지금 어디 있나요?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은 줄곧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최화영이 무너지는 이 결정적인 밤에 마서린이 화면 밖에 있다는 건 작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겁니다. 마서린은 최화영의 측근이자 가장 먼저 그녀를 눈치챈 인물입니다. 그녀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화영이 잡히기 전에 이미 마서린과 어딘가에서 연락이 닿았다면 최화영의 체포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동석. 생존 가능성. 이번 회차에서 마대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끝났냐는 마서린의 질문에 그는 이 두 마디로 답했습니다. 마대창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최화영의 과거 비밀이나 드림그룹에 숨겨진 치부를 알고 있는 핵심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그가 시작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마동석은? 이번 회차에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의 악행을 막으려다 의문의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그의 생사 여부가 극의 긴장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는 최화영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최화영이 알고 있다면 체포된 뒤에도 그녀가 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닐까요?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 마동석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각 인물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강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최화영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고 강남봉안 영자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라났습니다. 드림그룹 셰프로 들어와 최화영이 아들이라고 확인된 상태에서 친아들인 척 속이면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켰죠. 강준호도 최화영 사무실 밖에서 대화를 들었고 번저회차에 나온 상태에서 그녀는 실장의 오잔미라는 정체를 알게 된 후 깊은 혐오감에 빠집니다. 양부모인 강남봉, 한영자 밑에서 자라며 강백호와는 피보다 진한 형제애를 나눕니다. 백호를 다치게 한 최화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장미와 손을 잡고 어머니의 몰락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준호라는 캐릭터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최화영을 찾아왔을 때 원망보다 궁금증이 컸습니다. 왜 버렸을까? 정말 사정이 있었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건 입양아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최화영에 의해 처음으로 이용당했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를 아들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조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친아들이라는 감정적 유대를 쥐고 있으면서 그를 본부장 자리에 앉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았죠. 강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일정 기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고 싶었던 마음. 그게 강준호의 가장 인간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다쳤을 때 그 혼란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양부모 밑에서 함께 자란 강백호. 그 누구보다 끈끈한 유대감. 채화영이 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강준호의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어머니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준호는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강준호가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채화영에게 붙였습니다. 어머니, 채화영이 제 친모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진실을 공개함으로써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아들 카드를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이 가장 마지막에 쥐고 있는 카드 중 하나는 강준호는 내 아들이라는 감정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흔들릴 때, 강준호가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그 연결고리를 당기면 된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강준호가 먼저 끊어버린 겁니다. 아들로서 끄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서 끄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가 아니고 당신의 무기도 아니며 당신의 방패도 아닙니다. 그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입니다. 강준호는 이제 채화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끝내기로. 이 결심이 이번 회차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오장미. 이 드라마의 진짜 설계자는 오장미였습니다. 복수의 화신이자 치밀한 전략가. 과거의 채화영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마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채화영의 곁에 잠입했습니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며 채화영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장미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얼마나 오래 이 복수를 준비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노로 움직이면 진다. 감정으로 복수하면 허점이 생긴다. 완벽하게 이기려면 채화영이 가장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 실장이라는 가면을 쓴 겁니다. 그 가면을 유지하면서 채화영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웃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장미가 무엇을 삼켰는지 이 드라마는 그걸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 장면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드를 눌러 쓴 채 숨을 죽이고 나타난 그 모습. 저 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떨리는 건 복수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걸 걸고 달려온 사람이 비로소 무너질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겁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강준호와의 위험한 결혼을 선택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캐릭터의 비극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복수의 칼을 쥔 여자. 그녀가 가장 두려운 건 채화영이 아닙니다. 복수가 끝난 뒤의 자신입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면 오장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강준호와의 계약 결혼, 강백호를 포기한 선택. 그게 과연 옳았는가? 이 드라마가 후반부에 반드시 건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오장미의 진짜 결말은 채화영의 몰락이 아니라 오장미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채화영, 이 드라마의 진짜 악역. 드림그룹의 실권자이자 탐욕의 상징인 그녀는 자신의 야망과 아들 강준호를 위해서라면 살인과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강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집착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습니다. 믿었던 마 실장이 오장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악인으로만 보면 이 드라마의 반절을 놓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녀가 강준호에게 집착하는 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닙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에게 있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을 성공시켜야 자신이 살면서 저질러온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집니다. 살인도, 배신도, 조작도 다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준호의 배신이 최화영에게 단순한 배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최화영 자신의 30년이 무의미했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그게 최화영이 거실에서 처음으로 흔들린 이유입니다. 말보다 빠르게 감정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허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웃는다는 건 아직 카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3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한 번의 체포로 끝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거도 없잖아요. 이강혁의 자백이 나오기 전까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나온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끌려갔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워. 이 말이 단순한 악인의 발버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경고라고 봅니다. 최화영은 이 말을 강준호에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세상이 더럽다는 걸 안다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안다는 뜻입니다. 최화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백호, 순수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오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인물은 최화영의 악행을 막으려다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준호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사 여부가 그게 가장 큰 긴장감을 쥐고 있습니다. 강백호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히 오장미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드라마 전체에서 유일하게 순수함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최화영의 탐욕, 오장미의 복수, 강준호의 냉철함.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강백호만이 그냥 사람입니다. 욕망도 없고 계략도 없고 그냥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다쳤을 때 이 드라마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순수한 것이 상처를 받는다는 건 이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강백호가 살아난다면 오장미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를 위한 결혼, 강준호와의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음 회차의 가장 큰 뇌피셜 포인트입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준호와 오장미의 연대가 흔들리고 최화영이 그 틈을 노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 놓쳤을 수 있는 디테일들을 짚어봅시다. 이번 회차에서 마대창의 집 장면 기억하시나요? 마대창은 최화영의 과거 비밀이나 드림그룹의 숨겨진 치부를 알고 있는 핵심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지켜봐 왔습니다. 마동석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가 최화영과 갖는 악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과거 최화영과의 사건으로 가족이 산산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었고 현재는 딸 오장미의 든든한 조력자 혹은 최화영을 향한 복수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 준비된 사람의 말입니다. 마대창이 드림그룹의 또 다른 비밀 장부를 갖고 있을 가능성, 혹은 최화영과의 과거 악연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을 가능성, 이게 다음 회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쌍칼이 남긴 가방, 그 안에 들어있던 짧은 메모들, 오복길 사고, 강백호 감시, 오장미 정리, 이 세 메모가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오복길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사고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다음 회차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복길이라는 이름이 오장미 가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밝혀지는 순간 최화영의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체포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죄가 드러날 때 마동석의 역할이 결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최화영이 의외로 빠르게 석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이강혁의 자백뿐이라면 최화영이 이강혁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단을 아직 갖고 있다면 이강혁이라는 인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봤을 수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건 강요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강혁이 최화영의 사람이고 그 자백이 사전에 최화영과 조율된 연극이라면, 즉 이강혁이 최화영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체포되는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최화영이 웃으며 끌려간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뇌피셜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복선들을 조합하면 이런 방향이 가능하다는 걸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뇌피셜 1. 최화영은 구치소에서도 움직인다. 최화영이 체포됐다는 건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이 캐릭터의 특성상 구치소 안에서도 외부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겁니다. 마서린이 그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이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최화영이 무너지는 밤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 화면에서 사라진다는 건 그녀가 최화영의 지시를 받아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서린은 이번 사건에서 오장미와 함께 최화영의 음모에 가담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서린이 최화영을 배신하고 오장미 편에 선다면 최화영은 내부에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서린이 여전히 최화영의 사람이라면 최화영이 구치소 밖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음 회차의 첫 번째 변수입니다. 뇌피셜 2. 마동석은 살아있고 결정적 증인이 된다. 마동석의 생사 여부는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카드입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서 깨어난다면 그는 최화영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오복길 사고부터 강백호 사건까지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 법적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강혁의 자백 하나만으로는 최화영을 완전히 끝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그건 최화영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이 됩니다. 최화영이 웃으며 끌려간 이유 중 하나가 마동석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동석이 깨어나는 장면이 다음 회차의 가장 큰 반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뇌피셜 3. 오장미와 강준호의 연대가 흔들린다. 이번 회차 이후 오장미와 강준호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둘의 계약 결혼은 복수라는 공동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습니다. 목표가 사라진 지금 이 결혼은 무엇으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강준호는 오장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장미는 강준호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가? 그리고 강백호가 깨어나서 오장미에게 손을 내밀면 오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삼각관계가 후반부의 감정적 핵심이 될 겁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람 사이의 감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이유입니다. 뇌피셜 4. 최화영이 품은 마지막 비밀. 최화영이 끌려가면서 웃은 건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그녀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강준호에 관한 것, 혹은 오장미에 관한 것. 30년 전 오장미 가족이 무너지게 된 사건. 그 사건의 전말을 최화영만이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이 공개될 때 오장미의 복수 서사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가 정당했는가 아니면 오해가 있었는가. 최화영이 마지막 카드로 그 비밀을 꺼내드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식일 겁니다. 이번 회차가 끝나고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최화영이 끌려가는 장면이 아니라 마서린의 질문과 마대창의 대답이라고 할 겁니다.
끝난 걸까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상처는 가해자가 무너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을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오장미가 잃은 것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강준호가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30년의 공백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강백호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가 당한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 잃어버린 것들과 어떻게 화해하느냐, 그리고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가족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죄를 마주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게 무섭습니다. 이 여자가 웃는다는 건 아직 카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과연 마동석은 살아있을까요? 마서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강백호의 눈이 다시 열릴까요? 오장미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지금부터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맨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